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날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차트가 얼마 전 게임주들 또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좀 못 가는 움직임에서 다날 주가가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또 관심을 받고 있죠. 예, 다날 차트만 보면은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상승 전부터 이미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날이랑 M게임 뭐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랑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다날이 가장 큰 폭으로 지치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차트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힘이 가장 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차 말씀드리지만 몇 차 말씀드리지만 이 점상 찍힌 종목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오늘 차트를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장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장 초반에 강한 수급으로 시세를 좀 올려줬습니다. 내려갈 걸 좀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단을 제외하고 나서는 좀 저항대, 그러니까 이 NFT 관련주들이 올라가기에 좀 힘든 저항대들에 도달했었어요. 전체적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게임빌이 뚫어줬고, 그 다음에 다날도 뚫어줬고, 그리고 몇 개 종목이 또 이렇게 뚫어주긴 했는데, 묵직한 친구들은 아직 뭐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도 봤던 부분인데, 너무 개인 투자자들을 다 데리고 이런 급등주 유형은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더 많이 털지 않고 여기서 갭까지 띄어서 20% 이상 급등을 어제 내줬죠.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추가 슈팅을 잠깐 내줬고요.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날 자체가 이제 페이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슈를 받은 상태에서 다날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언제 갈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밀리는 순간부터 악성 매물을 엄청나게 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엄청난 급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개인들이 버티긴 합니다. 개인들의 물량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아직은 버틸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5일선을 살려주고 있고, 그리고 끌어올리는 힘을 보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봉을 만든 거고, 앞으로도 이 힘이 계속적으로 적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달고 이제 좀 물량을 좀 거르는 과정 가운데 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종목들이 아직 밑에 있거든요. 덱스터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게임비는 뚫었지만 전체적으로 밑에 있거든요. 걔네가 같이 올라와 줘야 얘가 힘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테마에서 단독적으로 선두를 띄어도 전체적으로 못 받쳐주면 이제 한정 기술처럼 올라가는데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템포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계속적으로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그런 주식은 많이 없어요. 호가가 약하고 물량이 좀 적은 주식은 그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계속 올리면서 상한가를 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호가도 무겁고 다날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등주라서 거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건 세력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 개미들이 털어내는, 이제 개미들을 정리하고 털어내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밀릴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치기 전에 그래도 가격 분석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 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갭 띄운 자리가 가장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갭을 띄웠죠. 그리고 오늘도 갭을 띄우겠는데 이게 뭐 깨졌잖아요. 갭이 깨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갭을 띄운 자리가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그러니까 11월 25일 이 저가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4,5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라인이 꽤 중요한 라인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밀린 이 두 개의 매물을 그냥 뚫고 올라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까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세력들도 여기서 끌어올렸고요. 그럼 이제 이 라인이 여기로 깨지게 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의 손실권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지금 제가 그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는 좋지 않게 깨졌습니다. 종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한 요 정도의 양봉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상승하는 데 힘을 발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분봉상으로도 악성 매물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분봉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끝났다고 하면 요 정도 위로 좀 올라와 주는 게 좋았겠죠. 이 가격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서 여기만 뚫으면 되니까요, 다음에. 근데 이게 흘러내려 버렸고 여기서 추가로 또 흘러내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악성 매물 라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골치는 아플 거예요. 이 라인, 지금 이 종가 있잖아요. 이 종가 위에부터가 좀 골치 아픈 구간이에요. 종가 위에부터. 그러니까 종가는 아니네요. 여기 15,500원 위에부터가 뚫기가 꽤 힘든 자리가 될 거예요. 오늘도 갭상승 약간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일단 15,500원 두 군데네요. 두 군데. 15,500원 그리고 이 라인. 여기가 이제 꽤 뚫기가 힘든 자리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에서 빠지고 있는데, 뭐 시외 빠질 수는 있어요. 악재가 있으면서 끝났으니까 이제 시장이. 그래서 이 시외에서 여기서 밀고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말 하는 거죠. 밀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밑에 구간까지도 밑에 구간을 이제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박스 라인, 이 하루 이틀 만들어진 이 라인이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5일선을 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이탈하면은 11선도 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11선 깨면서 이제 20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롱 포지션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면 뭐 괜찮아요. 어차피 강세주고 테마가 있고 재료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롱 포지션을 잡았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롱으로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다 몰빵 치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분할 매수를 21선까지는 최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상투권 잡고 싶어서 흐름으로 쭉 이어가고 싶다고 하면 기간을 한 2달 정도 잡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쭉 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그냥 관심만 있다. 난 단알에 관심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말한 중요 라인 같은 데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장이 좀 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싸리 그냥 한 13,000원 이 부분까지도 좀 싸게, 그러면 폭의 하락이 좀 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수해야겠죠. 마이너스 15%,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빠진 수치를 노려볼 수 있는 계획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시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개미를 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장 그리고 코인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미국장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뭐야 우리나라 증시 안 올랐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테마는 같이 가고 있어요. 전기차, 그쵸, 메타버스 같이 가고 있어요. 테마는 삼성전자만 안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주만 안 가고 있지 IT 쪽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IT 쪽이 확실히 강세가 더 강한 건 맞는 거죠.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 산업, 전기차 이런 거, 친환경 이런 건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세력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막 흔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미국 시장도 마냥 가파르게 갈 수만은 없어요. 얘네도 알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이제 조치를 좀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다날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 또는 전기차 관련 한번 밀 때가 되긴 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언제 밀까 전기차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도에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뉴스나 기사를 계속적으로 악재성으로 띄우더라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악재성 기사를 띄우는 거를 이제 좀 감을 잡았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다시 엮어버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는 이제 셧다운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악재로.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외국 시장 빠지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좀 불안감을 좀 주기는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긴 하지만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늘 걸림돌이 되겠지만 다날이라는 그 주가 특성상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등도 반드시 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적어도 탈출할 기회는 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적어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